안녕하세요, 오박사입니다. 주말인데 다들 뭐 하세요? 저는 이제 오늘 계속 미루고 미뤘던 유튜브를 하나 찍을 건데, 오늘은 K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아니면 뭐 라자다, 소피, 아니면 뭐 매장을 열려고 했던 분들, 뭐 에스테틱이나 어디에 납품하시고 싶었던 분들 뭐 여러 많잖아요. K뷰티를 사실 그걸 아이템으로 외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제가 스레드를 요즘 많이 보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 성공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부럽습니다. 말레이시아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얘기를 했지만, 이게 타겟층 잡기도 힘들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지만 뭐 굳이 할랄 화장품을 쓰려고 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전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.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제 영상을 3,500명 밖에 구독을 안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메일도 많이 오고, 또 길에서도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이, 사실 그저껜가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아는 척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당황했습니다. 근데 뭐 전 실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. 그래서 이거를 화장품을 누가 잘 판매를 했네 못했네 보다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자타공인 인맥 여왕이다 보니까 이번엔 또 이제 정부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정부 사업으로 K뷰티하고 연관된 일을 하게 됐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이 나라 말레이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도 많고,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노는 경우가 많아요. 남자애들은 뭐 마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잡을 못 갔거나,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가 그냥 아이가 생겨서 한 넷 낳고 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나라는 13개 주가 있고 9개 주에 왕이 있어요. 그 왕이 이제 술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왕을 하는데, 이제 KL에도 왕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일본도 그렇다시피 여기 왕들도 정치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. 그러나 파워도 있고,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겠죠? 여튼 그쪽에서 이제 사모펀드, 왕의 사모펀드가 있었는데, 그쪽에서 말레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이러고 다니니,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창업, 취업 이런 지원 센터 이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오퍼가 온 건 뭐냐면, 남자애들은 이제 에어컨 기사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, 아니면 베이커리 이런 걸 가리키는 걸 만들고, 저는 이제 여자애들,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여자애들을 학교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주말에 가리키는, K뷰티를 가리키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. 왜냐면 말레이들은 어차피 공장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. 공장 같은 데는 방글라데시 애들이 많이 가고, 여자애들 뭐 메이드들도 안 가고, 메이드는 또 인도네시아 애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, 이러다 보니까 막상 그 말레이들이 졸업해서 갈 만한 그 직업군이 별로 없어요.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니까. 말레이시아도 사립 미용 아카데미가 있어요. 그런데 그 한 6개월에 2만 링깃? 뭐 600만 원, 700만 원 뭐 그 아이템까지 사고 하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 정도 돈이 없죠, 이 나라에 이제 가난한 말레이들이.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를 아예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K뷰티를 가리켜서, K뷰티를 한국에서 이제 뭐 센터가 있으면 그곳하고 사모펀드 쪽, 그쪽하고 같이 해서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, 이걸 졸업하면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주 저리로 사모펀드에서 창업 비용을 대주고,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할 때도 K뷰티를 배웠으니까 적어도 어디 취업할 수는 있으니까, 그렇게 하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.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듈이 그랬어요.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처럼 미용 자격증은 없거든요. 국가 미용 자격증이 없다 보니 사립 아카데미로 가야 되는데, 그러긴 이제 비용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. 그래서 K뷰티가 엄청 유명했으니까, 이게 뭐 2018년 뭐 이때쯤 일이거든요.
한국에 있는 렉처러들, 한국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좀 섭외를 하고, 그리고 왜 한국에 미용 키트 있죠? 이것도 모든 걸 다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했어요. 미용 키트 처음에 그 미용 자격증 따려고 하면 그 안에 샘플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거 키트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, 뭐 하다못해 앞치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모든 걸 다 이제 싹 들여와서 센터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엄청 했어요. 그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사촌 남동생이 화장품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해서 들여오는 비용은 얼마고, 또 그쪽 통해서 선생님도 다 구하고, 뭐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왜 정부 맨날 바뀌잖아요. 담당자도 바뀌고 또 모두 바뀌고, 사모펀드도 약간 보수적이 됐겠죠.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. 그때 제가 느꼈죠. 역시 정부 프로젝트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. 제가 이번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는 다른 편에서 말씀드릴게요. 사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굵직한 브랜드를 이 나라 분이 들여온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것도 되게 고생을 했던 이유가 여기저기 다 매장을 내서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물건을 수급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여기에는 물류를 받는 곳이 포트 클랭 그 항구에서 받아야 되는데, 그쪽에 있는 오피서들이 뒷돈을 요구합니다.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내고를 해서 잘 해야 되는데, 이 라인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. 그걸 또 굳이 꼬집어서 신고를 해서 뭐 내가 왜 이 정부에 뒷돈을 줘가며 일을 해야 되냐, 내가 좀 나는 한국에서 파워도 있고 뭐 일을 정식으로 제대로 하겠다 해서 이제 좀 알력으로 조금 누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, 이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약간 불편하게 해요. 예를 들면 서류 하나가 살짝 미비가 됐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걸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늦어지잖아요. 근데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녹으면 안 되잖아요. 여기 막 40도 이런데 컨테이너 안은 몇 도까지 올라가겠어요. 그냥 다 녹아버리겠죠? 그러면 냉동, 냉장 뭐 이런 걸 써야 되나요? 또 냉장 컨테이너 쓰면 또 그 뭐 얼마입니까? 하루 이틀 파킹비도 또 내야 되고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게 편하다는 거죠. 언더 테이블 머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, 뭐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난 분인 여기서 또 K뷰티를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걸 다 통관 처리해주는 또 회사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하실 때 커넥션을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K뷰티에 대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자면, 전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. 왜냐면 라자다, 소피 너무 잘 돼 있고, 그것도 또 공식 업체들 아니면 또 요즘에 가짜도 너무 많고, 좀 된다 싶으면 이거 다 너무 잘 만들어내니까 가짜로 그 포장까지 비슷하게 해가지고. 중국 짝퉁? 이 나라의 소비층인 중국 애들은 중국 언어가 되다 보니까 따오바오나 아니면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이 들여오고요. 말레이층은 또 말레이층에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높은 화장품을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층이 많진 않은데, 그쪽 층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소피, 라자다, 그 다음에 그들만의 방판 뭐 이런 거에서 또 싸워야 되고요. 걔들하고 경쟁이 돼야 되고요. 그렇게 좀 어렵지 않나.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.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. 제가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단 1%라도 좀 팁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 생각을 이제 나누는 건데, 그 화장품이 진짜 어려운 아이템 같아요. 제일 많이 원하고 매일 쓰고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사업으로 하려면 좀 내공도 많아야 되고 루트도 많아야 될 것 같고, 뭐 왓슨이나 이런 이 나라에 있는 그 올리브영 같은 곳들, 뭐 샤샤나, 이거 샤샤 망하지 않았나? 아니 그런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걔네들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마진이 별로 없다고 하고, 이게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. K뷰티 쪽은 그 어떤 완성품을 파는 것보다는
제 생각에는 그 기술력? 내용물? 인그리언트를 좀 특이한 거를 갖다가 그런 거를 수출을 한다거나 뭔가 좀 다른 루트, 판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,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화장품 관련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저한테 샘플을 주신 분도 많고,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진짜 아는 루트가 있어서 팔려고 해도, 예를 들면 진짜 이 나라 유명한 무슨 셀러브리티가 있어요. 뭐 엠버치아 얘기 제가 몇 번 했지만 그 친구 말고도 그 SNS로 유명한 뭐 스타들 많잖아요. 걔들도 보면 그 중국에서 자기 브랜드,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갖고 오거나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은 방판 제품들 많이 갖고 오고, 또 이 나라가,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또 약간 교육 수준이 낮다 그래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말레이 내 친구들이 제 채널을 보면 조금 속상해 할 수도 있는데,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하면 이제 전 국민이 약간 평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. 다들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.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방판이 엄청 잘 돼요. 약간 내가 보고 내가 쓰고 이런 게 그냥 그게 최고다라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방판이 잘 됐잖아요. 교육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방판이 아니라 MLM 비즈니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? 네, 그런 쪽이 사실 어떻게 잘 구축만 하면 사실 최고인 것 같아요.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를 판매하는데 온라인이 아니고서는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내고 그 매장에 대한 어떤 그 렌트비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고 그나마 제일 괜찮다 하는 것, 저는 솔직히 예, 그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를 제일 추천합니다. 예, 제 생각이에요.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. 이게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. 퍼퓰레이션이 반밖에 안 되지. 거기다가 인종도 나뉘어 있죠. 피부의 격차도 크고 하다 보니까 K-뷰티에 대한 니즈가 많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. 그리고 제가 그 보톡스, 필러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좀 아는 의사분들도 많고 또 서플라이어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쪽에 또 제가 의사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말레이시아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미 서플라이 하는 한국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어요, 오늘. 왜냐면 무조건 장밋빛 미래 보시고 뛰어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. 저는 저를 그래도 조금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좀 경각심을 갖고 더 조사하고 더 공부하고 그러고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말레이시아의 K-뷰티에 대한 생각은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어두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. 제가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싶은데, 그때 그런 오박사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, 아니요, 두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선 K-뷰티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조금 스크립트를 제대로 안 쓰고선 얘기를 해서, 왜냐면 얘기가 너무 길고 어차피 해봐야 못 외울 것 같았어요. 주말인데 저는 오늘은 또 이거 꼭 찍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러면 또 좋은 하루 되시고, 궁금한 거는 댓글 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주셔도 좋고, 근데 제가 댓글을 제대로 대답 안 해드릴 때가 있어요. 그건 제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분야라서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뭐를 납품을 할 건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? 거기 계신 한국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를 평균적으로 벌까요? 아니, 이런 거를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? 예. 그런 질문이 저한테 엄청 많이 오거든요.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박사였습니다.